첼야빈스크 운서구. Нихуя себе, это что такое? 쿠바 운석 사건. 다행히도 사망자 없이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들이지만 이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위기감은 장난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더 큰 운석이 떨어졌다면? 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들을 멸종시켰으리라 생각되는 대운석의 충돌 사건. 공룡 다음으로 멸종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지구에 근접해오는 소행성체와 그를 막기 위한 대처법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그 파괴력에 비해 낮은 가능성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예산은 점점 삭감되어 큰 금액이 드는 이런 연구들은 점점 진행이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운석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지구 근접체 애니오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구로 거대한 소행성이 날아올 때를 대비해 우리 인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 프로의 리뷰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구를 향해 가상의 소행성 깡 1호가 날아오고 있다고 칩시다. 무려 지름이 10km나 되는 거대하고 단단한 암석 덩어리죠. 과거 지구에서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그 거대 소행성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런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우리 인류에겐 미래가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강한 물리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땅속 깊이 숨는 방공호라는 방어수단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면에 발생한 물리충격의 에너지는 대부분 공중으로 소실되기에 땅을 파고들면 각종 미사일, 핵으로도 딱히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벙커버스터라는 땅속을 공격하는 무기도 개발하지만 방공호를 더 깊이 파면 역시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인간이 만든 방공호 중 가장 안전한 것은 아마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 저장고일 것입니다. 2008년 타임지가 발표한 최고의 발명품 6위에 기록되기도 한 이 방공호는 건설에만 무려 2,400억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이며 기후변화, 핵전쟁,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약 100만 개의 종자가 보관된 인류의 신방주라고도 불리는 스발바로 방공호. 바위산 120m 아래 만들어져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졌기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손꼽히지만 충돌 지역의 지각을 뒤집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깡 1호의 충돌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살아난다 해도 지구는 한동안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도 생존을 확신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은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우주에서 깡 1호를 처리하는 것이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행성에 인류의 최강 무기인 핵미사일을 발사해 파괴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법 그럴싸한 생각이지만 핵폭탄의 위력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 중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 핵폭탄. 그 핵폭탄 중에서도 최강의 기록을 보유한 것은 차르본바라는 이름을 가진 수소폭탄입니다. 폭발력은 TNT 50메가톤으로 1961년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와서는 더 강한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효율성 및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50년 가까이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며 이 파괴력은 부정하기 힘들 만큼 강력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핵 실험장에서 1000km 떨어진 건물에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킨 차르본바지만 그 폭발이 땅에 입힌 피해는 현재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핵폭탄이 우리 생각보다 약한 이유도 있지만 폭발 에너지가 단단한 땅보다는 하늘로 많이 소진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핵미사일을 깡 1호에 투하한다 해도 기스가 조금 날 뿐입니다. 깡 1호와 같이 큰 소행성이 아닌 고작 지름 몇 킬로 정도의 상대적으로 작은 소행성이라도 부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 가진 무기로 소행성을 파괴할 수 없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매우 넓기 때문에 먼 곳에서 소행성의 궤도를 조금만 움직여줘도 나중엔 큰 거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행성이라는 위협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연구 중인 대부분의 기술들은 소행성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행성을 부수기엔 턱도 없는 핵 미사일.
용도를 파괴가 아닌 소행성의 진행 방향으로 바꾼다면 이는 충분히 쓸만한 소행성 충돌 방지 대책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물리 에너지 발생 및 열 에너지로 인한 지면 기화 시 발생하는 추진력으로 소행성을 밀 수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 중인 기술 중엔 가장 실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2135년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 배뇨와 그 밖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의 핵폭탄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만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핵과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보내는 데는 큰 비용이 듭니다. 작은 소행성이라면 감당 가능하겠지만 소행성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에 비례 더 큰 우주선이나 핵들을 우주로 쏘아야 하고 기술 및 자본의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 물리 충돌이라면 모를까 핵을 사용하는 것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구상 중인 기술들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현재 우주선에 이용되고 있는 개선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엄청난 효율을 가진 엔진인 이온 엔진을 소행성 표면에 안착시켜 긴 시간 동안 소행성을 밀어서 궤도를 바꾸는 방법, 소행성 표면에서 암석을 발사하는 장치를 설치해 반동으로 소행성을 밀어내는 방법, 초대형 태양열 패널이나 원자력 발전기를 적재해서 전기를 이용해 원하는 곳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 소행성의 표면을 녹임으로써 그 기화 에너지로 소행성을 밀어내는 방법 등 소행성 충돌 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구의 위협적인 소행성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구 바로 옆 71,354km 옆을 지나간 2019 OK, 첼리아빈스크 운석, 쿠바 운석 등 지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뻔한 위협적인 소행성들이 지구 옆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그 존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가거나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우주,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 천체들 사이에서 작은 소행성들을 미리 파악하기란 그림책 속에서 원리를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소행성 충돌 방지 기술이 있어도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기술이 될 겁니다. 반대로 소행성을 발견해도 충돌 대책이 없다면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유럽 우주국과 나사가 힘을 합쳐 소행성 탐지와 충돌 대책을 세우는 헤라라는 이름의 국제 협력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소행성 충돌 방지 대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운이 없다면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깡 1호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텅 빈 우주에 지구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지구를 놓고 무작위 소행성을 하나 지구를 향해 발사를 시켜줘요. 이상한 이름이 붙어있지만 앞으로 얘 이름은 깡 1호입니다. 깡 1호. 그리고 반지름은 5km. 반지름이 5km니까 지름은 10km. 그 지구에서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는 소행성과 같은 수준의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치고는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죠. 플래시 라이트를 바꿔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꾸고, 뭐 복잡한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는 지구와 깡 1호만 존재합니다. 이 깡 1호는 73.6%의 철과 26.4%의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의 철통이에요, 철통. 자, 이제 충돌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안 궁금해도 봐주세요. 시간을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깡 1호가 어떤 방해물도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지구랑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씩 느리게 만들어서 충돌을 자세하게 지켜볼 거예요.
자, 바다 한가운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쯤이면 아마 인도양인 것 같죠? 자, 속도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아주 천천히 충돌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최악의 결과는 피할 것 같아요.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요. 대기권을 들어서서, 자, 이번엔 지구의 시선으로, 자,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각 1호가 충돌하니까 폭음과 함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거대한 충격파가 지구를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파편들이, 지구와 소행성의 파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격파는 굉장히 멀리 퍼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죠? 자, 이 파편들이 다시 지구로 떨어지면서 2차, 3차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고요. 자, 충격파는 한 지구의 3분의 1 정도?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 와 있죠?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충격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충돌하면서 높게 떠올랐던 파편들이 다시 지구로 떨어지면서 다른 충격파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충격파가 일어나는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식고 있죠. 아무래도 이 우주에는 현재 태양이 없기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계속 영하 270도로 식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 에너지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파편들이 이쯤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튕겨 나가고 있어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빨리 결과를 지켜봅시다. 자, 이제는 모든 충격이 끝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수많은 그 파편들의 흔적이 남았죠. 방금과 같은 충격파가 대륙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임은 모두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생명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